또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이 교육과정 관련된 질문이 좀 있으시면 더 해주셔도 됩니다. 선장님 혹시 질문 없으실까요? 어디 가셨나요? 잠시 쉬어있습니다. 혹시 뭐 더 있으시면 정말 특별히 어려움이 아마 없을 거예요. 분석하는 게. 네. 232페이지에 네, 230 쪽입니다. 네. 제가 좀 기초가 아직 부족한 건지 아니면은 내용 정리가 아직 안 된 건지 잘 모르겠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그 의사소통 과정 설명해 주실 때 말하기 과정이랑 듣기 과정 따로 빼서 설명해 주셨잖아요. 말하기 과정은 계획 생성 조직 표현이고, 듣기 과정은 사수적 듣기, 추론적 듣기, 비판적 듣기, 감상적 듣기 이루어져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럼 말하기의 과정은 쓰기 작문의 과정이랑 똑같은 거고, 듣기의 과정은 결과적으로 그 독서의 과정이랑 똑같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연결지어서 생각해도 되는 걸까요? 그렇죠. 유사한 점이 많죠. 똑같진 않지만. 그러니까 쓴다는 건, 그러니까 말한다는 것과 쓴다는 게 유사한데, 말한다는 건 상대가 내 눈앞에 바로 보이는 차이가 있는 거고, 쓴다는 건 보이지 않는 문자를 통해서 해야 되니까 차이점도 있고, 공유하는 지점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상당히 유사한 점이 많죠. 네. 다음 주 수요일 날 네네. 수요 학원 날 네네. 학원 날이잖아요. 네네. 수업 네. 그래서 날짜를 좀 보면, 네, 다음 주 수요일 날이 빨간 날입니다. 이날은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사전 질문을 받을게요. 우리가 아. 이번에도 우리가 예수님이 잘 보내주셔서 정리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기출은 기출 문제 관련돼서는 공통된 이렇게 뭔가 토의를 하고 나온 지난주처럼 질문이니까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다음 주 이번 주에는 이제 장무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교육 과정은 개별 질문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개별 질문을 받겠다. 받는데 그 기출 질문은 지금처럼 카톡으로 이렇게 해서 보도록 하고, 이 개별 질문은 구글 폼을 하나 보내드릴게요. 주소를. 간단하잖아요. 뭐 그냥 보내면 거기에 이제 1년 번호만 제가 적어 놓을 테니까 헌법 관련해서 개인적인 어떤 궁금한 것들을 올리면 공유가 되잖아요. 누가 어떤 질문을 했다라는 거. 누구는 몰라도 어떤 질문들이 올라왔다는 거를 아마 공유할 수 있을 거예요. 본인들도 공유하시고 답변을 제가 역시 모아서 그거를 유튜브로 촬영할 거예요. 사전 질문을 다 받아서. 그럼 10일 날. 그날 수업은 중간 수업은 네네. 될까요? 다만 스터디는 둘 중에 하나로 선택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 공간을 그대로 열어서 오셔서 해도 좋고, 아니면 나는 여러분들도 한번 우리가 이걸 하는 목적이 지금 온라인도 열어서 하는 목적이 뭐냐면, 그러니까 거꾸로 수업도 하지만 액티브 러닝, 뭔가 온라인을 활용해서 조금 더 수월하게, 그러니까 주는 우리 오셔갖고 하되 변형된 부분들은 줌으로도 한번 여러분들이 모여서 스터디를 하시고 그에서 선 질문이 나오는 거를 주셔도 좋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직접 그대로 이 공간을 그대로 활용해서 여러분이 스터디를 하셔도 좋고, 세 번째는 뭐 나는 학원도 마음에 안 들어, 이 장소가 마음에 안 들어, 나는 스터디 뭐 룸을 빌릴 거야, 그러면 스터디 룸에서 할 수도 있고. 다만 저는 이 경험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 줌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일정 시간에 모여서 서로 스터디를 하고 질문을 모아서 뭐 저한테 주는 이런 방식도 한번 해보고, 나중에는 이렇게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특정한 시간에 줌으로 나도 모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것들을 시도하려고 저희가 주는 이렇게 직강 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이런 좀 뭐 여러 가지 사안들이 변화가 생기면 여러분들 줌으로 모여서 스터디 하시고 사전 질문을 보내주시고, 또 어떤 때는 다 같이 줌으로 모여서, 그게 아마 제가 3월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걸 거예요.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을 한다는 거. 그러면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 왜냐하면 와서 하는 건 어찌됐든 그 실시간
서로서로 소통하는 게 좋고, 다만 이게 누적되다 보면 이제 이런 일이 생기잖아. 아프기도 하고 뭔가 이게 쌓여요. 뭔가 그런 피로감. 그럴 때는 또 온라인을 활용해서 잘못하면 도움을 여러 가지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일단 4월 10일 날은 카톡으로 이제 두 번째 주장이 그러면 뭐 이렇게 돌아요. 우리 주장이 돌아가요. 이렇게 가요? 그다음 저. 아 그럴까요? 아 그럼 이렇게 할게요. 또 이렇게 이렇게 주장이 한 번씩 돌아가면서 기출 질문을 모아서 우리 예진님이 처럼 올려주고 그 작업 해주시고 제가 구글 폼을 하나 주소를 보내드리면 거기다가 이제 기출에서 공유하지 못했던 질문도 좋다. 또는 요 교육과정 교과서 공부하시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어떤 상념이나 질문들을 올려서 제가 그걸 받아서 일단 영상 촬영을 해서 우리 유튜브에 한번 올려볼게요. 이런 저런. 유튜브엔 언제 올리지? 여러분들 이제 질문이 다 모여지니까 이번 주 다음 주 수요일이잖아요. 우리가 네, 다음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쯤 나가죠. 영상이요. 네. 영상은 더 빨리 올 수 있어요. 여러분 질문을 이번 주 말 정도까지 해주시면. 근데도 너무 빠르죠. 그러면 목요일 오케이 강의를 또 들어야 되니까 맞아요. 그러면 수요일 오후나 목요일 오죠. 교수님도 쉬셔야 되지 않나요? 아 뭐 그냥 네 또 하여튼 뭐 일단 여러분들이 어떤 의견을 모여주시면 최소한 목요일 날 네. 예, 이 오전까지는 여러분 궁금한 것들을 올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또 한번 해요. 그러면은 저희는 어떻게 할까요? 이제 결정하시면 지금 잠깐 회의를 네. 또 할까요? 끝나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수업 끝나고. 네네. 근데 저는 줌으로도 한번 모여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경험도. 한번 의논을 해보십니다. 끝나고. 네. 어때요? 교육과정 질문은 뭐 이 정도로? 네. 네. 그러면 기출 쪽으로 가볼게요. 내용 제가 공유해서 카톡방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거 공지해 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어느 정도 인상도 있으니까. 저도 기억을 못했나 봐.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이렇게 이름 붙여봤습니다. 그냥 화법 기출 Q&A라고 이름을 붙여봤고요. 그 예진 우리 선생님이 아주 잘 정리해 주셨어요. 깔끔하게 이렇게 그 카톡에 올려주신 거를 제가 좀 이렇게 복사해서 확대해가지고 하나씩 보면서 하고요. 추가적인 또 뭐 질문들 있으시면 또 추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2021학년 또 A형 아마 서술형 5번 문제입니다. 일단 질문부터 한번 읽어보고 관련된 내용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작성 방법 1의 첫 번째입니다. 작성 방법. 기억의 문제점을 대인관계적 측면, 밑줄이 니은이 대인관계적 측면이라고 이제 쳐져 있죠. 관점에서 두 가지 서술하라고 했는데 대인관계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측면 외에 어떤 것을 더 적을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좋은 질문이고 잘 정리해 주셨어요. 전체적인으로는 맥락으로 한 가지밖에 생각이 안 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 한번 문제를 잠깐 볼까요? 어렵습니다. 의외로 쉽지 않아요. 다만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독해가 들어갑니다. 깊은 독해가 들어갑니다. 문제를 한번 볼게요. 다음을 읽고 공감적 듣기의 효과에 대하여 적절하게 서술하시오. 김 교사는 그 시간에 상대의 감정에 공감하며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다를 학습 목표로 수업을 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학습 활동으로 최근에 친구와 대화를 하다가 속상했던 상황. 그때 오갔던 말, 후에 역할극으로 재현해 보게 하였다. 중 일부이다. 학생 A가 뭔가 하여튼 불편함을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모둠으로 하는 거에 대한 좀 불편함입니다. 학생이 이제 맞아, 그렇지. 학생 A 남의 말은 듣지도 않고 무조건 자기 말만 맞는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보이실 때도 있고 학생 B가 그래도 혼자 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선생님께서 하라고 하신 거잖아.
그렇지만 맡은 계속 문제는 대답을 해주고 있는데 자기 속마음은 표현하고 있지만 불만은 해소가 안 되고 있습니다. 맡은 부분을 잘 안 해오는 친구들 때문에 속상하고 그런 모든 평가기 때문에 이제 총 일모든 이 전체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 비협조적인 사람 우리 다 경험해 본 적 있죠. 학교 다닐 때도 모든 수자 같은 학은 학생 B가 이제 불평 불만 늘어놓으면 끝도 없잖아. 모든 과제니까 좀 손해본다 싶더라도 참고해야지. 기억의 문제점을 이렇게 니은하고만 바로 연결하지 마시고 지금 기억 읽었잖아요 우리가. 근데 나의 대인관계적 측면으로 바로 가지 마시고 그 밑에 학생 A의 답변을 한번 보자. 맨 마지막 답변이죠. 누가 모르니 그만하자. 너랑 이야기하니까 나만 못난이 같아 더 화가 난다. 자, 요 부분에 대한 독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 작성 방법에서 문제점을 두 가지라고 했을까? 기억에 대한 학생 A의 답변을 들여다보면 누가 모르니 그만하자고 했어. 그 노래 불렀는데 그만하자. 아이 맞아요. 맞아요. 잔소리. 맞아요? 있어요? 여기서 하나 끊고 너랑 이야기하니까 나만 못난이 같아 더 화가 난다. 를 하나 끊어본다. 대인관계적 측면에서 우리가 두 가지라고 볼 수 이렇게 외워 쓰는 게 아니고 기억에 대한 학생 A의 대답 속에 두 가지가 혹시 포함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그만하자는 대인관계 측면에서 대화를 하는데 그만하자는 뭐죠? 중단 또는 단절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더 이상 말을 안 하게 된다. 너랑 말 안 할 거야. 두 번째는 너랑 이야기하니까 나만 못난이 같아 더 화가 나. 둘이 대인 관계에서 이 학생 A는 지금 이 친구의 말을 듣고 학생 B의 말을 듣고 어떻게 됐죠? 그렇죠. 마음이 상하거나 감정이 상했죠. 이게 두 가지야. 대화가 단절되거나 중단되는 현상이 벌어졌고 감정이 손상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게 문제야. 어떻게 말했기 때문에 기억과 같이 말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독해의 문제라는 거야. 그런데 네. 이 대화 단절이 일어나려면 감정이 상하니까 대화가 단절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큰 맥락적으로 갈등이 생기고 대화가 단절이 되고 뭐 관계 형성에 어려움이 생기고 이 모든 것이 내 감정이 상하고 아니면 너와 말이 안 통해서 이런 걸 다 포함하는 어떤 원인 결과식으로 되는 거라서 원인도 답이 되고 결과도 답이 되는 식으로 되는 게 맞는 건가요? 맞아요. 이게 떼어내기가 또 어려울 수도 있어요. 다만 의도는 이 학생 A의 대화를 통해서밖에 우리는 추론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실은 하나이긴 하지만 원인이 결과가 되고 결과가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요 의도상 완벽하지 않으니까 우리 언어라는 게 이 의도는 학생 A의 발화를 둘로 쪼개서 낸 것 같다. 라고 우리가 추론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서 뭐 결혼서에서 따다가 써라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학생 기억이 밑줄 쳐져 네. 있잖아요. 이거를 두 부분으로 나눠서 분석하는 거는 좀 이거 뭐 그것도 뭐 그런 것도 가능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 학생 A의 발화와의 맥락 그 다음에 대인관계가 만약에 이 말을 듣고 학생 A가 그래 참고할게 너무 좋아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학생 A가 필요 없는 거야. 그럼 왜 줬을까라는 이런 의도가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사법 같은 경우는 더더욱 앞뒤 문화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맞아요. 의도가 숨어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독해가 어려워 그래서 그렇게 보면 첫 번째는 어느 정도
두 번째 작성 방법 2번 작성 방법 2에서 반영하기의 명칭 외에 감정 이입하기, 재구성하기 등은 틀린 답이 되는 건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이것도 뭐 엄밀한 막 정말 세밀한 이론으로 들어가면 틀리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일단은 기본적인 개론서 그다음에 우리 교육 과정으로 본다면 반영하기 쪽이 그러니까 나머지를 써서 어떻게 되느냐는 그 시험해 그 해에 그 시험을 채점하는 그 상황에서 변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변수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를 답으로 하긴 어렵잖아요. 그래서 반영하기 쪽이 좀 더 확실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해되시죠? 네. 3번으로 가면 자 그럼 이제 고치는 거죠. 수정. 기억의 표현을 수정한다면 기억의 바로 앞에 나타난 학생 A의 말 그렇지만 맡은 부분을 잘 아는 친구 때문에 속상할 때도 있고 모둠으로 평가받으니까 비협조적인 사람 못까지 내가 해야 할 때도 있어. 차라리 과제를 혼자 하는 게 낫다 싶을 때도 있어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 각각의 부분을 재구성해서 반영해 준 표현으로 수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맡은 부분을 잘 안 해오는 친구들 속상하겠다 정도로 간단하게 수정해야 되는지 좀 더 복잡하게 수정해야 되느냐 간단하게 수정해야 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거는 뭐라고 딱 말할 수 지금 3번에 1, 2를 나눠놨거든요. 속상하고 혼자 하고 싶을 때도 있구나. 그래 이렇게 연결해도 될 것 같고 그죠? 그냥 마지막에 좀 더 요약을 해서 맡은 부분을 잘 안 해오는 친구들 때문에 속상했겠구나. 또는 좀 더 이어서 비협조적이면서 잘 안 하는 친구들 때문에 힘들었겠다. 핵심은 그래서 힘들고 속상했겠구나가 핵심인 것 같아요. 앞에 말은 조금 덧붙일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마지막에 반영해주는 멘트는 힘들고 속상했구나. 쪽의 멘트는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것 같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에 말은 좀 길어져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것과 연관해서 네 번째 질문이 기억의 표출할 때 뭐 했겠다의 평서 문장을 하는지 아니면 의문형으로 해야 하는지 개론식 얘가 의문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정답은 없어요. 뭐뭐 했겠다도 좋고 했겠구나 또는 속당했다는 거니 해도 좋고 또는 어떤 특별한 뭐 평서형이냐 아니면 의문형이냐의 구별은 안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여기는 이제 좀 자잘한 거라서 네. 제가 누락을 했었던 부분인데 여기 저희 기억의 문제점을 니은의 관점에서 두 가지 서술할 것을 지금 학생 A의 발언을 이제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저희가 답변 작성하는 거를 너무 잘 이해했는데 네. 이 나에도 보면 공감적 듣기는 대화에서 상대방의 말을 분석하거나 비판하지 않고 상대방의 관점에서 문제를 이해하며 듣는 방법이다 라고 이렇게 두 부분으로 또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석하거나 비판하지 않는다 하나, 그다음에 상대방의 관점에서 문제를 이해하며 듣는다. 이렇게 두 개로 나눠가지고 답변을 작성하는 거는 조금 예, 그것도 그냥 가능한데 네. 이거를 그거를 그 흐름을 타면서 니은에 갖춰놨거든요. 그 흐름을 연결해서 네. 그러니까 대인 관계에서 무슨 문제가 나타나냐 핵심은 결국은 그만할 거야. 그러니까 앞쪽에 있는 말을 나의 앞쪽에 있는 말을 받아서 니은까지 가라는 거죠. 대인 관계니까 어떻게 될 거야? 결국은 물론 한 가지의 핵심은 결국은 뭐 안 만나거나 싸우거나 그것까지 가야 될 것 같아. 상대가 어떻게 해서 나랑 어떻게 된다까지 가야 되는 게 니은까지 연결된다면 학생 A의 맥락까지를 보라는 의도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약간 애매성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 B가 처음에는 공감을 해주잖아요. 네. 학생 A가 이번 달에 뭐 시간도 많이 들고 하고 모든 과제가 싫은 이유를 여러 가지 나열을 하니까 학생 B가 고개를 끄덕이며 맞아 그렇지 라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그냥 한번 분석을 해보고 싶어서 했을 때 소극적 들어주기에서의 공감하기로 봐도 무방할까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학생 B가 또 그 지시문의 상대를 바라보며 그래도 그게 혼자 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선생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거잖아 라고 하는 건 어쨌든 상대를 바라보며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 소극적 들어주기에 집중하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요 그렇죠. 요 상대를 바라보면 쪽이 좀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죠. 네네. 지시만. 네네 맞아요. 치고 네. 그렇게 이해해도 될지 네. 분석을 그렇게 해봤어. 그 학생 B의 고개를 끄덕이며 맞아 그렇지는 공감적 듣기잖아요. 이것도 공감적 듣기고 이거는 말을 더 하도록 네 그러니까 격려하기 쪽이라고 안 물었지만 물론 그것도 이제 문제를 내는 분들이 어떤 의도로 또 낼 거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이거 확정하지는 마시고 그런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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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저는 그래 상대를 바라보며 그래도 그게 혼자 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선생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거잖아. 이게 상대를 바라보며 쪽이 아니라 뒤에 멘트를 봤을 때는 저는 공감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학생 A의 그 다음 답변 이 그렇지만이라는 거거든. 그거는 뭔가 네 의견에 그러니까 항상 좀 맥락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좀 다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라는 거. 그 상대를 바라보며 뒤에 나오는 멘트는 상대를 충분히 공감해 준 것으로 보기는 좀 어렵다는 거. 맞아요. 네. 근데 이것도 절대적인 게 아닌 게 뭐냐면 그 다음 학생이 A가 그렇지 선생님이 100% 맞지. 맞아 네 말을 너무 난 사랑해. 이렇게 하면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다음 그런 맥락들을 조금 볼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분석을 할 때. 네. 이해되셨을까요? 네. 그러면 문항을 넘어가 볼까요? 21학년도 B형 서술형 9번입니다. 네, 여기서 또 질문이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잘 정리해 주시는데요. 부처측의 문제점을 쓸 때 나에 있는 내용. 이거는 이제 작성 방법 첫 번째죠. 나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써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구청 측은 단일 의제를 제시하고 상대의 답변을 기다린 후 이에 대하여 양보를 바라고 있다. 이런 예를 들으셨는데요. 역시 그 제시문에 대한 조금 섬세한 분석이 필요할 것 같아요. 가보겠습니다. 가는 협상에 대한 교수학습 자료이고 나는 협상에 대한 설명이다. 가에 대한 음성 내용을 작성하라 써줍니다. 일단 가를 볼게요. 먼저. 행복시 모모구에서는 주민과 관광객을 위하여 대규모의 공영 주차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제 핵심이 공영 주차장 건립이죠. 이유는 이제 관광객. 현재 대다수 지역민이 주차장 건립을 찬성하고 있지만 주차장 예정 부지에 주거 중인 주민들은 이 사업에 대하여 반대를 하고 있다. 자, 구에서는 공영 주차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고 그 구의 전체 주민 중 주차장 예정 전체가 주차장이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맞죠? 전체가 아니라 일부가 주차장이 되는데 그 주차장이 될 부지에 살고 있는 사람은 반대. 그 주차장이 될 부지가 아닌 나머지 부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찬성. 이렇게 해석이 되죠. 구청 측에서는 해당 부지 주민, 해당 부지라는 건 구 전체가 아니라 주차장으로 바뀌어야 하는, 쉽게 말하면 쫓겨나야 돼요. 요거를 잘 보시면 돼요. 측에서는 해당 부지 주민들이 구에서 제시한 토지 보상금을 받고 공영 주차장 건립에 동의하기를 바라고 있다. 반면 부지 주민 측에서는 구에서 제시한 토지 보상금이 충분하지 않다고. 그러니까 이 부지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반대하는 거예요. 지금. 맞죠? 왜냐하면 그 주차장이 아닌 지역,
아닌 쪽에 그리고 여기 사람들 살잖아요. 요 사람들이 반대야. 보이나요? 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쪽은 찬성이란 말이에요. 이 말인 것 같아요. 여기서. 그죠? 이 반대하는 이 주차장으로 인해서 우리는 떠나야 돼. 근데 왜냐하면 찬성 측은 안 떠나도 된다는 거야. 공영 주차장이 아니기 때문에. 토지 보상금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현재 주거지 근처에서 이걸 왜 줬을까? 이것도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부분이죠. 의도적으로 이 주차가 만든 거야. 그러면 토지 보상금이 충분하지 않다는 정보를 먼저 준 거예요. 우리 문제를 풀 수험생들이. 이 주차장 건립에 반대하는, 다시 말하면 여기서 쫓겨나야 하는 사람들은 토지 보상금이 부족하구나라는 걸 미리 우리에게 예측하라고. 그러면 나머지 대화는 그게 핵심이야. 돈이 부족해. 너네들이 우리에게 보상해주는 돈이 부족해가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걸 전제하고 읽어보세요 라는 거예요. 그런데 A를 보니까 이제 부정부 대화를 보면 입장 확인했고 관광객이 더 많이 와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어서 주민들에게 좋고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됩니다. 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또 A의 마지막에 붙여 A 부분에 주민 여러분께서 이 지역에 얼마나 애정이 깊으신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A 가운데 있는 주민 측을 보면 이 지역에 공영주차를 만들었을 때 이제 왜 반대하는지가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어떤 장점이 있는가에 대해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장점이 있다? 관광객이 많이 오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주차장 반대 여기 하는 사람들. 그러나 주차장을 건립하게 되면 우리 주민이라는 건 어떤 주민이에요? 이 중에서 주차장 부지로 수용돼야 되는. 원하지 않아도 땅을 팔아야 하고 수십 년 살던 정든 곳을 떠나야 합니다. 지역 주민 전체와 이곳을 어쩔 수 없이 떠나야 하는. 근데 이 말에 정확한 표현이 아직 없어요. 주민이 원하지 않아도 땅을 팔아야 하고 그 다음에 수십 년 살던 정든 곳을 떠나야 한다는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다음을 읽지 않아도 뭘 추론할 수 있냐면 A 바로 위에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정보 준 거야. 출제자들이. 뭐라고요? 토지 보상금이 충분하지 않다는 게 핵심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A의 주민들이 그 말을 하지 않고 있어요. 오케이? 아직은 안 했다고. 원치 않아도 땅을 팔아야 하고 첫 번째 수십 년 살던 정든 곳을 떠나야 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걸로 보인다. 그걸 구청 측이 그대로 이해합니다. 말대로. 그러니까 애정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이분들은 왜 반대한다? 애정이 너무 많아서 마을을 못 떠나는구나. 이렇게 보시는 거다. 그런데 B로 가면 이제 그 정보가 제시되는 거예요. 그렇죠? 주민 측 볼까요? 살던 곳에서 이주하는 이 지역 주민들은 지금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구청 측에서 제시한 나왔잖아요. 토지 보상금으로는 그러니까 A 쪽에서는 주민들이 자신들이 진짜로 원하는 정보를 제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구청 측은 모르고 있어요. 어찌 보면 착각하고 있는 거죠. 애정 문제 때문에.
제안하셨던 토지보상금 이외에 별도로 이주 정착비를 지급해 주시고 공용주차장 건물 두 가지죠. 첫 번째, 그러니까 토지보상금 플러스 원 별도로 이주 정착비 지급. 2번 상가 운영 수익금 일부 부지 주민에게 배분해 달라. 그러니까 구청이 이주 정착비에 대한 제한은 저희 측에서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가 이거는 논의가 필요하다. 추후에 다시 논의합시다라고 했어요. 일단 가를 우리가 독해를 했다면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 내용을 재구성하거나 요약하면 어떤 말을 요약할 수 있다? 대화가 들어가기 이전에 사전에 제시된 첫 번째 문단. 아, 여기서 우리가 구조화를 시켜보는 거야. 제가 한 것처럼 큰 부지가 있고 큰 구가 있고 그 중에 일부분은 주차장으로 수용이 된다. 그런데 요 지역 요 주차장 부지에 집을 짓고 살고 있었던 주민들은 어찌됐건 그 구역에서는 떠나야 한다. 맞죠? 그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있다. 맞죠? 그러면 그 부지 주민들에게 토지보상금을 주는 거, 그분들에게 주는 거야. 왜? 나머지는 안 줘도 돼. 자기 집을 움직이지 않아도 되거든요. 이해되시나? 그러니까 지금 요 일부분, 제가 요 똥똥 좀안 보이지만, 요 분들, 주차장 부지에 살고 있는 이분들이 반대하고 있고, 근데 구에서는 이분들에게 토지보상금을 주는 거야. 떠나야 되니까. 이해되시죠? 요약하면. 그런데 이 사실을 구청은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불만을 갖고 있는지. 토지보상까지 드렸잖아요. 그러면 지역발전을 위해 떠나주실 수도 있지 않나요? 라고 계속 말하고 있고 주민들도 A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수십 년 살던 곳인데 우리가 우린 반대하는데 그러니까 구청도 잘못 이해한 거야. 오해. 여기가 이해됐죠? 핵심을 딱 짚으면 돼. 그러니까 애정은 알아요. 그렇지만 마을을 전체를 위해서 협조해 주세요. 했더니 B에서 진짜 이해합니다. 돈이 모자라. 이 토지보상 갖고는 이제 우리가 추론해 보면 다른 데 가서 집 한 채 제대로 못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수익이나 돈을 더 주셔야 돼요가 진짜 원하고 있는 거죠. 오케이? 네. 이 문제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안 풀어도 되는데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부르죠? 협상에서 근원적, 그 단어가 뭐 쓰라는 말은 없지만 근원적 이해예요. 이 부지 주민들, 떠나야 하는 부지 주민들의 진짜 원하는 거. 오케이. 그걸 답을 알 수는 없지만. 그런데 작성 방법 첫 번째를 보면 A에서 구청 측의 협상 방법에 나타난 문제점을 쓰고 그 문제점의 원인을 나를 참고하여 서술하라고 했습니다. 나를 한번 볼게요. 협상은 자기 측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상대에게 강요하는 것보다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태도가 중요하다. 뭐 중요한 말이에요. 대개 사람들은 협상에서 단일 의제를 제시하고 상대의 답변을 기다린 후 이에 대해 양보하는 과정을 반복한다. 그러나 단일 의제에 대하여 상대가 양보하게 하는 지금 단어가 2번 나왔습니다. 단일 의제라는 단어가 2번 나왔어요. 그것은 교섭 영역이 좁아 파국의 가능성이 크다. 또한 단일 의제 3번 나왔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봐야 되죠? 핵심어라고 봐야 되죠. 양측이 쉽게 타협할 경우 최선책이 되는 윈리 협상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을 효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자, 일단 한번 읽어보고요. A에서 구청 측에 나타난 협상 방법의 문제점. 그럼 그 단어까지 쓸 수가 있을지. 말이 이제 답이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어요. 한 용어가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답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도 가능하죠. 근원적 이해도 되고. 주민들이 왜냐하면 이것도 A만 보면 안 되고요. B까지 다 읽어서 맥락을 연결해요. 그러면
그 근원적 이해를 다른 말로 하면 뭐다? 주민들이 진짜 원하는 그게 근원적 이해야 사실은. 근데 그 용어가 기억이 안 나면 풀어 쓰면 된다는 거예요. 주민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놓치고 있다거나 강구하고 있다거나. 네. 근데 주민 측에서 의도적으로 지금 두 가지 그 원하지 않는 땅을 팔아야 하고 네. 살고 동물들을 떠나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네네네.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구청 측에서는 모르는 게 잘못일까라는 생각이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근원적인 이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주민 측에서 B에 가서 밝힌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근원적인 이해를 파악하지 못한 게 아니라 파악할 수 없었던 것에 좀 더 가깝지 않나. 그렇게 하죠. 그리고 나를 활용해서 쓰라고 했으니까 단일 의제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맞아요. 그럼 이제 원인 쪽으로 좀 지금 문제점만 지금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뭐 내 인생도 아, 저는 그 B까지를 딱 읽었을 때 혜린 쌤 말씀처럼 앞에 A에서는 그 자신의 근원적 이해를 밝히지 않았고 이제 뒤에 가서 밝혔는데 이제 그거는 협상 전략을 통해서 밝힌 거라서 저는 그 근원적 이해라는 그 핵심 단어가 두 번째 작성 방법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첫 번째 작성 방법에서는 나에서 나온 이제 단일제 쪽으로 이제 답을 좀 적으려고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나에 있는 내용, 구청 측의 문제점을 쓸 때 나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써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는 게 이제 구청 측은 단일 의제를 제시하고 상대방의 일방적인 양보를 바라고 있다라는 부분이 나에 정확하게 똑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똑같이 써도 되냐를 여쭤본 건데 그 문제점은 이제 근원적 이해를 파악하지 못한 것도 써줘야 되는 게 맞고 또 원인은 나에서 찾아야 되는 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럼 정리를 좀 해보죠. 이게 지금 둘로 나눠놨기 때문에 문제점과 원인.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답이 딱 하나. 뭐 그냥 이해만 맞느냐, 뭐 또는 주민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좀 놓치고 있는 거. 근원적 이해라는 말을 풀면, 근데 또 다르게 보면 주민들에게는 이 떠나야 되는 주민들, 반대하고 있는 떠나야 되는 주민들에게는 이익이 되지 않는 방법으로 또 협상을 하고 있어요. 이득이 없어 이 사람. 어쨌든 이 주민들은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명확하게 냈어야 되는데 약간의 애매성은 좀 존재한다. 일단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좀 약간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작성 방법이 좀 섞이는 부분이 있어서 명확하지가 않아요. 맞아요. 근데 A에서는 주민들이 자기들의 진짜 원하는 바를 제시하고 있지 않고 B에서는 제시하고 있잖아요. 근데 애매한 게 그 A 윗부분의 그 한 문단 이거는 대화가 아니죠. 협상이 아니죠. 근데 여기에 분명히 부지주민 측에서는 구에서 제시한 토지보상금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앞에 밝혔거든요. 이 대화가 일어나기, 이 지금 A, B 대화 일어나기 전에 그래놓고 또 뭐라고 그랬냐면 구청 측에서 이미 이게 첫 대화가 아니야. 첫 대화가 아닙니다. 입장을 확인한 바 있지요라고 했어요. 근데 그 구청 측의 A의 첫 번째 바로 위에 그냥 문단 있잖아요. 문단. 여기서 또 밝혀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의 모호성이 있다. 모호성이. 그러니까 근원적 이해를 아예 모르는 상태인데 어떻게 알아?가 아니라 이미 한 차례, 몇 차례 협상이 있었고 그 협상에 대한 정리를 첫 번째 문단에다 해놓은 거 아닌가? 교수님 저 연관지어서 네네. 질문이 있는데 그 구청 측에서 이제 애정 깊으신지 안다 동의해달라고 하니까 주민 측에서 우리 측이 이 지역에 얼마나 애정이 깊은가에 대한 게 아니다. 우리는 그게 목표가 아니다. 우리는 뭐 애정 깊고 말고 나발이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말 오해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근원적 이해를 이미 주민의 입장에서 밝혔고 그 우회적으로 돌려서 말하고 있는 건데 이 구청 측이 못 알아들은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될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지문이 너무 짧기 때문에 일단 여러 가지를 열어놓읍시다. 지금 뭐 딴 게 아니라 열어놓고, 그러니까 답이 뭐 하나로 딱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했듯이 주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뭔지를 지금 모르고 있고, 또는 주민들에게 이익이 안 되는 거야 지금. 떠나야 되는 주민들에게는 별로 이득이 없어. 요렇게도 좀 일단 놔두고, 원인을 지금 어찌됐건 나를 참고하여 원인도 한번 살펴야 되니까 따로 살펴야 되니까, 원인은 일단 나의 핵심어가 3번 나왔으니까 단일의제. 일단 핵심어 같아요. 그러니까 단일의제를 제시하고 어떻게 하고 있죠? 상대가 양보하도록 하고 있죠. 토지보상금 줄 테니까 그 지역을 떠나세요라고 양보하세요. 돈을 받고 떠나세요라고 하고 있다가 원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하나 더 네. 질문. 그럼 어쨌든 지금 구청 측은 주민 측의 근원적인 이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거고 상대 측의 근원적 이해를 파악하지 못하면 여기 나에서 제시하고 있는 윈윈 협상에 이르지 못하는 결과를 맞아요. 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1번을 양측 모두가 윈윈이 될 수 없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썼거든요. 그런 식으로 써면은 틀릴까요? 뭔가 이걸 좀 이용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윈윈이라는 방법. 그러면 사실은 그것도 이제 맞는데, 들어가려면 역시 내용에 대한 아, 게 들어가죠. 추가돼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인을 아까 제가 방금 단일 의제를 제시하고 상대가 양보하게 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애매한 게 뭐냐면 그거는 나만 갖다 쓴 거야. 근데 해석한 건 맞아. 잘 해석했어. 그러니까 단일제를 제시하고 상대가 양보하게 하고 있다도 일단 맞고, 왜냐면 이 가가 해석됐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썼을 테니까. 근데 조금 더 들어가려면 이게 이제 애매하고 어려운 부분입니다. 가의 내용이 방금 말한 단일제를 제시하고 상대를 양보하게 하고 있다는, 이게 가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풀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풀리냐면, 단일제라는 건 여기서 뭐죠? 토지 보상금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알겠지만 우리가 그래서 단일의제라는 단어를 썼지만 도대체 가에서의 단일의제가 뭐야? 이건 토지 보상금을 받고 떠나라. 그걸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딱 정답 쓰기가 아니라 지금 내 문제 이해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단일의제를 제시했다는 걸 제시문에 있는 내용을 넣어서 쓰면 토지 보상금을 제시하고, 이거죠. 이게 단일의제죠. 하고 상대가 양보하고 하고 있다는 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다? 예정부지 예. 주민들이 찬성하도록 하는 거죠. 지금 반대하고 있으니까. 요 뉘앙스가 이해되세요? 제가 처음에는 단일의제를 제시하고 상대를 양보하게 하고 있다. 이게 나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가를 잘 읽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답입니다. 여기까지도 좋다. 근데 하나 더 들어가면 도대체 가의 단일의제가 무엇인지, 그건 토지보상금 제공. 그러면 상대가 양보해야 되는 건 무엇인지, 그 구체적인 거. 뭐라고요? 네. 주차장 건립에 찬성하게 만든. 그러니까 어떤 답이 출제자가 원했던 답일까? 그러니까 가장 고도화된 얘기를 하는 거죠. 가장 어려운 거. 그냥 이럴 수 있어. 단위 제시하고 상대가 양보하겠다. 이게 지금 쓰기 진짜 편해. 왜? 나의 핵심이거든. 그렇죠? 근데 얘를 어디까지 풀었어야 되는지. 그러면 단위를 제도 가서 찾아 써줘야 되고, 상대를 양보하게 하는 내용은 주장 거리가 찬성하게 하는 것까지를 써줘야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이게 답이라면.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셨던 윈윈 협상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썼다면 맞아요. 이거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면
문제가 생기죠. 윈윈 협상이 안 된 거야. 그럼 사실은 이게 무슨 협상이 된 거죠? 이게 만약에 타결됐다면 이 무슨 협상인 거야? 윈 루즈 협상이죠. 그런 협상은 없어 이름이. 이 말을 풀면 윈 루즈라는 건 뭐예요? 한쪽만 이득을 얻고 즉 구청이 제시하는 거나 이 주차장 굳이 다른 쪽에 있는 주민들 찬성하는 주민들만 이득을 얻고 이걸 반대하는 주민들은 해가 된 거죠. 그럼 윈 루즈 협상이 됩니다. 맞죠? 그러면 윈 루즈 협상이라고 해 그냥 윈윈 협상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왜 안 됐는지가 내용이 들어가요. 그럼 내용 답은 똑같아요. 답이 똑같다고요. 풀어진 답이 똑같아요. 왜 윈 루즈냐? 바로 예정 부지의 주민들은 토지 보상금을 받고 그 지역을 떠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답으로 나올 수 있는 게 나에서 반복되는 핵심어가 단일 의제이기 때문에 단일 의제를 제시하고 상대가 양보하고 있다 좀 적절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 말을 풀면 토지보상금이라는 단일 의제를 제시하고 그죠? 그 우리 누구야 저기 주차장 건립을 찬성하도록 하는가로 풀어야 될 것 같다는 거. 풀어 쓰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거. 어렵지만.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제가 제안한 거고 제시한 거고 지금 나온 답 중에 그러면 그냥 윈윈이 안 된다 라고 하더라도 그럼 윈 루즈가 된 거잖아요. 윈윈이 아니라 윈 루즈니까 답은 똑같은 거예요. 토지보상금을 제한하고 상대에게 이해되시? 그러면 토지보상금을 이쪽에 제시하고 이 사람들은 이 지역을 떠나야 되니까 찬성하라는 거잖아요. 그 답은 같아. 그러면 자 이제 비중 단일 협상으로 양보하게 하는 게 나의 반복되는 핵심인 건지 윈윈 협상이 안 되는 게 핵심인 건지를 골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단일자가 3번 나왔고 상대를 양보하게 하고 있다는 게 나의 핵심인 거라고 뽑을 수 있는 거죠. 여러 중요 용어들이 있지만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면 네. 그 제일 초반에 이거 문제 논의할 때 얘기해 주셨던 주민들의 근원적 이해를 파악하지 못하고 이제 자신들만 이익이 되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요거를 문제점으로 쓰고 나에서는 또 단일 의제 얘기를 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문제점에는 이제 근원적 이해를 파악하지 않았고 자신들만 이익되는 제안을 제시했다. 그게 문제점이고 네. 그리고 그 문제점의 원인은 이제 단일 의제만을 제시함으로써 양보하게를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는 거는 일단 네. 가능할 것 같아요. 나쁘지 않은. 네네. 근데 이제 애매한 게 뭐냐면 두 번째 작성 방법하고 뭐가 좀 또 겹쳐. 네, 맞아요. 가보죠. 일단 가보고 또 한번 논의해보죠. 자, B에서 주민 측이 사용한 협상 전략을 쓰고 이 전략을 사용할 때 얻을 수 있는 장점. 일단 전략은 뭐냐면 우리가 사실 협상에서 공부했던 거긴 한데 그거 파일 네, 여러 가지 파일 의제. 네 맞아요. 다수의 다수의 제 맞아요. 왜냐하면 이 지금 나가 그걸 유도하고 있어요. 단일의제라는 단어를 역시 이것 관련해서 그 수업 시간에 예제를 들었던 1, 2월 달에 어떤 예제 들었었냐면 연봉 협상 맞아요. 야구 네. 소리기업 이해되시죠? 얘를 기억하면 딱 이해가 나요. 그러니까 어떤 프로 선수와 야구 선수가 협상할 때 연봉만 가지고 협상하면 하나의 의제가 된다. 근데 그거는 어찌됐건 모두 윈윈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 의제가 하나다. 그 의제를 늘리자. 그러니까 뭐 휴가, 그다음에 뭐 차량, 그다음에 뭐 집, 이런 걸로 늘렸죠. 그럼 이걸 뭐 한 거죠? 의제를 다수, 복수라거나 다수 의제로 만든 거죠. 그러면 지금 B에서 하고 있는 이 토지보상금 하나만 제시했을 때는 힌트를 나에서 단일 의제야. 그러면 지금 B에서 주민들은 뭐 하고 있는 거죠? 의제를 늘리 그렇죠. 다수 의제를 늘리고 있다도 좋고 의제를 다수 의제로 만들고 있다도 좋고 요 전략을 쓴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파이 부풀리기 전략이 아. 있어요. 안 돼. 근데 왜 그러냐면 나에서
왜 단일 의제를 3번이나 줬을까? 로 힌트를 좀 얻으라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지문에 집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단일 의제는 파국의 효과, 파국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다수 의제 또는 복수 의제화하라. 요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쓰는 거죠. 네. 협상 전략은 파이 부풀리기다. 네. 쓰고 이는 의제를 복수 의제로 만들어 가능해요. 그거는 가능해요. 프로세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 앞에 거 들어가는 건 괜찮은데 출제자의 의도는 단일 의제를 3번이나 썼다는 건 복수 의제나 다수가 들어가 그게 우리가 개론 공부한 거구나. 이렇게 본 의도가 보인다. 교수님, 맞아. 근데 이건 나중에 질문 드려도 될 것 같긴 한데 네. 이제 시험지 네. 쓸 때 기재할 때 예를 들어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뭐 다수 의제를 제시하는 전략이라는 걸 찾았으면 시험지에 적을 때는 비에서 주민 측이 사용한 협상 전략은 다수 의제를 제시하는 전략이다 이런 식으로 쓰면 될까요? 네. 저는 그냥 그대로 보기 가져와서 그대로 그냥 썼거든요. 네. 근데 뭔가 좀 더 유려해야 하는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우리가 가져오다가 전략이라는 말을 쓰면 자꾸 무슨 용어, 뭔가 멋진 말. 근데 원래 우리가 여러분들 이 협상 전략 관련된 문제가 이미 한번 이제 역순으로 풀다 보면 또 나옵니다. 협상 문제가 또 있어요. 근데 개론서에 보면 협상 전략이 나와 있죠. 기억하실 거예요. 거부기 전략, 맞아요. 그리고 상호 전략. 맞아요. 그거 쓰는 거 아니죠? 언제 아니에요. 전략 용어로 돼 있어요. 뭐 회피 전략이라든가. 근데 그걸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략이라는 게 우리 개론서에는 무슨 전략도 있어. 용어가 나온 전략도 있지만 이렇게 풀어 쓰면 그냥 풀어 쓰고 뒤에다 전략 붙이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복수 의제 전략. 뒤에 전략이라고 붙이면 되니까. 그래서 풀어 써도 된다. 그러나 무슨 의도? 나에서 단일 의제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말을 풀어서 의제를 복수화하는 또는 의제를 다수화하는 전략을 이렇게 쓰도 유도를 좀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 전략을 사용할 때 얻을 수 있는 장점을 정보적 증거. 이 전략이라고 했잖아요. 그 얘기는 결국 이제 의도 파악을 해보면 뭐야? 하나의 정보, 토지보상금이라는 하나의 의제만 가지고 할 때는 정보가 부족했었다. 그런데 이주비, 상가 운영비라는 정보를 더 주었을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맥락하고 독해가 필요하다. 이게 참 쉽지 않아. 이게 궁극의지점이다. 그죠? 그러면 이 전략을 사용할 때 얻을 수 있는, 근데 전략은 어찌됐건 의제를 가소화하는 거. 그죠? 있는 장점을, 그러니까 의제를 하나 줬을 때보다, 그러니까 여기에 예를 들라고요. 토지보상금 하나, 이렇게 이 예로, 실제 예로, 토지보상금 하나 줬을 때보다, 토지보상금이라는 정보 하나 줬을 때보다, 이주정착비라는 정보 하나 더 주고, 상가 수익금 정보를 하나 더 주고, 그랬을 때 얻을 수 있는 장점. 정보를 하나만 줬을 때가 아니라 지금 3개를 줬을 때 얻을 수 있는 장점. 맞죠? 근데 이렇게 더 주니까 B의 구청 측이 어땠어요? 하나는 받아들일 수 있고 하나는 안 돼요가 아니라 논의해 볼게요라고 하는 거야. 그럼 이거 되게 주니까 하나 줬을 때는 이런 게 없었잖아. 이득이 없었어. 근데 2개를 더 주니까 자 그러면 3개 준 거잖아. 주민들한테. 그러면 반대로 주면 하나는 어차피 줄 거고 2번째는 이 정보를 주니까 받아들여 줬고 3번째 정보는 논의해 보겠다고 하는 거죠. 그 말인 거예요. 네. 오케이? 이렇게 하고 나니까 뭐가 좋냐는 거야 결국. 이걸 묻는 거예요. 이게. 하고 나니까 이게 정보를 다 주고 나니까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이 협상에서.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렇죠. 맞는데 그 말을 여기에 있는 내용으로 갖다 써야 돼. 이게 어렵다. 맞아 그게. 의미인 가능성이 높아졌어.
근데 그 윈윈이 뭐예요? 라고 묻는 거야. 응, 맞아. 더 구체적으로. 모두 만족하는 더 구체적으로. 좀 더 가야 돼. 좋아요. 구청은 뭐 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높죠? 주차장 관리. 그렇죠. 이렇게 하라는 거야. 와. 이렇게 하라는 거야. 그렇게 그 다음에 이 세세하게. 저쪽 측면, 저쪽 반대하는 주민들은 충분한 이렇게 독해하기를 바라. 못할 것 같아. 할 수 있다니까. 할 수 있어. 만들어 드린다고. 할 수 있다고. 진짜 구체적으로 쓰. 그러니까 공부할 때도, 그러니까 실제 시험에서는 좀 더 추상적으로 쓰라고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공부할 때 이렇게 봐본다면, 이렇게 보려고 노력한다면 정말 중요한 지점입니다. 이런 게, 이게 기출을 보는 거예요. 이걸 제가 자꾸 끌어내도록 해드릴게요. 네. 저희가 스터디에서 논의를 할 때 또 나왔던 얘기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민 측이 이렇게 복수 의제를 제시를 해서 자신들의 근원적 이해에 대한 정보를 상대 측에게 제공해 줄 수 있다. 딱 거기까지만 나아갔었거든요. 그래서 제공해 줄 수 있어서 이제 음, 타협 음, 민민 협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까지를 적었었는데 이제 스터디 원원들께서 얘기를 해주셨던 게 제 정보도 주는 것도 너무 좋은데 이제 제가 정보를 딱 던졌을 때 복수제를 했을 때 상대방의 반응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고청특이라고 치면 하나는 받아주고 하나는 안 받아주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의 반응을 보면서 상대방의 이 근원적 이해도 파악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라고도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서는, 이 문제에서는 네. 그 구청의 핵심은 드러났어요. 이미 앞에서. 근원적 이해라고. 맞아요. 여기는 다 드러나고 주민만 지금 몰랐던 거예요. 아, 말을 안 하거나 몰라. 왜냐면 구청 측은 핵심 뭐냐면 그 부지, 주차장 부지의 주민들이 옮겨만 와주면, 빠져만 나와줘서 여기에 주차장이 걸림만 되면 이분들이 원하는, 구청에서 원하는 바가 다 이루어지니까 사실은 다 드러나는 거죠. 근원적 이해라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맞아요. 너무 드러나는 정도구나. 그것도 제시문 안에 있다. 그래서 뭐에 뭐 있다? 지문 속에 내 안에 너 있다. 손시섭 지문 속에 다. 내 안에 너 있다. 손시섭 아니다. 이동.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지문 분석이 중요하고 여기까지 나가려면 이렇게 기출도 함께 논의하면서 제가 보여드리고 뭐 해야 된다? 그래서 필요한 게 성취 기준 해설도 한번 정리해보고 우리 학습활동 제시문도 한번 정리해보고 개론서도 한번 목차고 그게 이렇게 그러니까 일거양득이라는 거예요. 시간 막 힘들지만 이론적인 부분도 내 걸로 만들고 실제적인 것도 내 걸로 만들고 분석력도 그러니까 일거쓰리득 한 번 하는데 처음에 힘들다는 거니까 한 번 하는데 세 가지를 얻을 수 있는 이게 가장 이것밖에 더 좋은 방법은 없지만 다만 뭐다? 힘들고 근데 가장 고난도의 독해력에 도달할 수 이론 플러스 독해력에 도달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고 좋은 방법이다. 그런 거죠 사실. 또 질문이 있는데요.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예를 들어 뭐 구청 측은 주차장 관리가 가능해지고 주민들은 이제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합의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 복수 의제 늘리기에 대한 이 케이스에서의 장점인 거잖아요. 그럼 저희가 답을 쓸 때는 항상 이 제시문에서 파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장점을 쓰는 게 제일 안전한 건가요? 해당 전략이 포괄적으로 해줄 수 있는 장점을 쓰는 것보다는? 그게 의도예요 출제. 출제 그러니까 자료는 봐봐 출제가 뭘 원하냐면 첫 번째는 제가 이제 여러 말씀드린 첫 번째는 이론이라는 거를 많이 투영하는 문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4학년 졸업한 수험생들이니까 최소한 이론 정도는 공부하고 왔습니까?를 원하는 게 하나. 두 번째는
대학교 4년 이렇게 졸업하셨으니까 또 선생님이 될 거니까 이 정도의 독해력은 좀 갖췄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가. 세 번째는 이론과 독해력을 동시에 섞어서 이게 가장 고난도예요. 그냥 이론만 쓰는 거, 그다음에 단순히 독해만 하는 거. 근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그러니까 여기서의 이론이라는 건 나와 협상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맞죠? 복수의제라는 용어가 여기 안 나오니까. 그럼 이 밖에 있는 거야. 배경 지식으로 요구하는 거고 나를 통해서 그 배경 지식을 끌어내라는 거죠. 이걸 하나 해야 되고 두 번째가 이 가를 분석해서 이게 제한을 주는 거예요. 이게 제가 다른 말로 하면 순서도를 든다, 사다리를 든다. 어느 쪽으로 답을 몰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가장 좀 심도 있는 고난도의 해석과 이론이 적용된 문제입니다. 그리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한 번에 안 끝나요. 이걸 또 할 거야. 이 문제들 가지고 또 볼 겁니다. 어느 순간에. 또 다면적으로. 우리가 보지 못했던, 우리는 지금 약간 문제를 향해서 지금 그 과정을 풀고 있는 거고요. 이 문제가 아니라고 해도 여기에서 많은 문제가 또 나올 수 있어. 그걸 통해서 독해력을 또 키워주고 이론력 키워드릴 거니까. 다음. 네, 2022년으로 넘어가 될까요? 네. 근데 이거 넘어가기 전에 조금 시간이 벌써 1시간이 훌쩍. 네, 잠시만 쉬었다가.